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주차 1회로서 청소년 참여와 파트너십의 활동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요, 구성이 참여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의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청소년 참여의 영역과 유형,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파트너십과 활동 지도, 청소년 참여와 파트너십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청소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청소년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 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컨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주관하여 매년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개최해서 청소년 육성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또 이를 점검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는요, 청소년 수련 시절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청소년 시설 운영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사명을 갖고 청소년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앞으로 미래 청소년들을 갖다가 모든 분야에서 적극 참여를 통해서 이들이 폭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고 방법을 알게 하고 이제 법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 참여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 아니죠. 벌써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청소년의 특징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청소년들이 의견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의 계획과 운영 및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참석합니다. 즉, 청소년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부터죠. 계획이니까 운영단에도 해야 되고 마지막 매 그때 평가한 후에 한류하는 과정에까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청소년의 참여의 개념과 목적인데요. 왜 청소년이 참여했느냐? 참여는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이 되죠. 일괄적으로 활동에 단지 참가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인퍼파트먼트, 즉 이를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의사결정에 진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몸만 가는 것이 아니죠. 업무 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생각을 개진하고 또 개진한 의견을 어떠한 토론에 붙이거나 또는 이 토론에 붙인 결과를 어떤 투표를 한다든가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청소년 참여 논의의 주요 관심은요. 두 번째 물론 정해있는 것은 확실하죠. 이 참가하는 것만 지금까지는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청소년은 제외됐었죠. 그들이 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참가하는 것이 제외됐었지만 또 미숙하다는 것에 인해서 넘볼 수 없는 벽이었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이 일상 참가도 어렵다는 것을 의사결정이고 이제 어떤 일에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청소년의 참여는 대체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로서의 관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이 참여의 개념을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게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함께 일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청소년과 성인은 동등한 지위를 갖고 또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청소년과 지도자의 파트너십 형성이 장애 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 장애 요인이냐, 어떤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 여기도 어렵고요. 청소년 지도자와 파트너십 형성, 둘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는 저도 장애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 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서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자, 이러한 정의가 됐을 때 단순히 활동에 참여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실질적 의미 참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 의미 참여가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참여가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윗부분이죠. 단순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것은 실질적 의미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것이 실질적 참여로 잘못 이해될 때 명목주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정책과 실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원되는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주요 관심에 대해서는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 참여의 올바른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청소년 참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자들이 나오는요. 시크레와 프랭클린은 2000년대 사람, 2000년대 얘기하기를요. 자, 왜 청소년 참여의 목적을 하느냐? 청소년 참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첫 번째, 인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권요? 청소년의 인권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는 책임감이 동반되는 수밖에 없고 또 책임감이 늘어나겠죠. 다음은 세 번째는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예, 이제 이는 모든 청소년 자체의 업무의 질과 양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그 결정하는 모든 방법이 개선이 될 것이고요. 이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증대하죠. 그래서 민주 절차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회의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의사결정의 과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부 증진과 아동 청소년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등의 기술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의 단순한 참가, 동원되는 참가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청소년들이 존중감을 많이 높일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청소년 참여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맥 라우튼 허거스 스미스가 2007년에 얘기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요, 윤리적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탁월성의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실효성의 이유가 있는데, 이 중 세 가지 중 하나는 관련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결정은 청소년의 자문, 교배를 받을 권리와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윤리적 신념을 표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의견,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이른 그들의 욕구에 원하는 말을 충족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다가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실효성 이유는요, 청소년 자신들이 참여한 정책을 더 많이 청소년들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실용성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성인들이 아동의 의사결정에 결정시키는 이유는 이 중에 세 가지에서 하나와 관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허트는 청소년 참여를 통해서요, 참여하는 기술이나, 그렇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술이나 친감에 대한 경험이 없이 성인 연령일에 갑자기 친감이 있고 참여하는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이 성장, 발달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 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원리적인 면에서 옳은 얘기죠. 토마스는 이야기하기로 참여는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한배를 가능케 하고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는 교육도 되고요. 이를 지지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격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스누스는 시민성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사회에 적용시키고요. 청소년 성인에 대한 신분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참여의 목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쭉 여러 명을 지금 우리가 거론했는데요. 이들은 각각 참여가 모든 민주주의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청소년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한다는 느낌을 증언한다는 점과 관련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전후에는 어떠한 청소년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해서 전혀 참여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도 못했지만 이 단계를 지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제가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 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볼 시간이 됩니다. 자, 다음은 단락을 조금 더 바꿔서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왜 청소년 참여가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청소년 참여는 최근 등장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고대로부터도 이야기가 됐을 것이에요. 실제로 청소년이 자신이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가족 생활을 통해서는 물론이고요. 학교 생활, 동료 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다른 사람과의 일상 활동 등을 통해서도 항상 참여의 주제와 마주쳐왔고 또 이를 실천해 온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를 형식하는 것, 즉 단순한 참여, 또 성인의 역할과 제도적 구조, 모든 것들은 성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청소년은 우리 정책적인 투표권도 없지만은 어느 지역 단위나 가정에서도 그 존재가 의의가 미미함으로 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참여에 대한 대중의 인정 등은 시간에 따라 각기 나타나고 왔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현장에서의 청소년 참여의 의의와 청소년 활동에서의 청소년 참여와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활동의 참여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청소년 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기본 원리로서 당연시 되는 측면 하나와 최근의 청소년 문화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 참여가 더욱 강조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활동 개발 및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요. 청소년을 참여를 당당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청소년 활동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의 주체로서 또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로서 기획, 운영, 평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의 최종 기획에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청소년 참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가 성인들의 지도나 교육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문화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6도 대통령 하요구 지지구 집회 있었는데 이때도 청소년 활동을 비롯해서요. 또 2020년 월드컵 응원 문화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자. 대단했었죠.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고요. 2008년도 강화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물론 이건 거짓말로 판명됐긴 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 특징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선택의 기준이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싫은 것은 거부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 문화의 변화는 청소년 활동의 개발 과정의 전반적인 가정에서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활동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이 성인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를 기본으로 해서요. 청소년 지도자들이 전문성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발성이
화합적으로 결합하여 된다는 활동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시설 운영은 물론이고요. 시설 운영은 물론이고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일을 갖다가 해결할 때는 계획 단계로부터 운영 단계 그리고 나아가서 평가돼서 이를 완료하는 모든 전 단계에 청소년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청소년 사회 참여가 왜 불어로한지를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정착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요. 창조적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해서요. 가치관이 혼란하고요. 또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세대 격차, 또 입시 경쟁에서 피해만 청소년들이 박탈감 등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신의 실제적인 생각이나 결정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정체감을 형성하고요. 또 창의적인 배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아무도 청소년들 입장과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즉 알아간다는 뜻이 되고요. 이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물을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청소년 사회 참여의 필요성은요. 사회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즉 뭐랄까 이것은 청소년들이 성인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숙련된 기술이나 또는 정신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지식과 역량의 책임감은 평소에 자신의 세계보다 넓은 사지형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세를 실천하고 경험해봤을 때 비로소 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발달가이라는 한 개인의 집단이나 사회 구성으로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 성격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소년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기회 살 수밖에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무기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했으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되고 이는 일탈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때 청소년들에게 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주게 되면 참여를 통해서 자기 현감을 갖게 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청소년 참여는요, 민주주의 제1원칙이죠. 그리고 사회 통합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민주주의적 제도 속에서 청소년들은 제외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약 20%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은요, 공적인 과정에서 청소년을 참여시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 자신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제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죠. 청소년들이 시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들이 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요,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개선과 개발에 참여하는 활동은요,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죠. 국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성세대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들이 잠재는 아이디어와 건전한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조직 및 지역사회는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그들의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효과를 갖게 됨으로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민주 시민성을 길러주는 좋은 시민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교육이라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이나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길러진 것이며 참여함으로써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고 참여함으로써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청소년 사회 참여가 참여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사회 참여의 필요성 여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1회차 교육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